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오늘의 지식 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과 함께 알람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식 퀸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지식 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던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김장섭 씨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입니다. 이 책에서 조던 씨는 100배 이상 오를 곳에 쌓이는 구조를 구축하라고 조언합니다. 100배 이상 오를 곳이란 세계 1등 주식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 증가가 정체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주택이나 상가보다는 토지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조던 씨는 부동산 투자자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주택 투자를 많이 정리하고 주식, 특히 해외 1등 주식과 토지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던 씨는 재생산, 즉 재건축이 되지 않는 주택은 소비자라고 주장하는데요. 한국 경제가 이제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되지 않을 것이며 외곽의 오래된 주택들은 슬럼화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던 씨의 주장에는 반론도 많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예전만큼의 매력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현금을 보유하거나 저금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돈을 마음껏 풀 수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는 필연적이니까요. 개인적으로도 평범한 개인이 부자가 되려면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꽤 많은데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며 이 시기에 4차 산업주와 세계 1등주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조던 씨의 의견에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나누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0년대와 2000년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달라진 가전제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1960년대에도 TV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오디오 같은 것들이 모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없었지만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제품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트북 PC와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노트북 PC와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등장한 이유는 바로 이때가 정보혁명이었던 3차 산업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이전의 2차 산업혁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체제 혁명, 즉 석유혁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석유 회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열 더치쉘, 월마트, 엑손모빌, 시노팩, 페트로차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스테이트 그리드, 도요타, 폭스바겐, 토탈 모두 석유 회사이거나 아니면 석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2016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글로벌 500대 기업은 바로 애플, 알파벳은 구글의 지주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AT&T 등 모두 IT 회사입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석유의 시대가 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고 기계의 시대가 지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연결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연결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는 3차 산업혁명도 지나가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세대가 누릴 수 있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이자 행운이며 지금 우리는 인생을 바꿀 그 거대한 기회의 장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0억만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10억 가지고는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자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100억은 있어야 부자 소리를 듣는 시대죠. 조던 씨는 그 이유가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은행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정확히 말해서 기업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의미라고 합니다. 기업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는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는 것이며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건비가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서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기존 설비를 다 자동화 설비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은행은 돈을 빌려줄 기업이 없으니 돈을 빌려줄 대상을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개인에게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봤자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자들은 실속 없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에 자영업을 택하고 그중 상당수가 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여기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조던 씨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첫째,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 것인가? 둘째,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100억을 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0억에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와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조던 씨는 그 이유가 토지와 주택을 사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토지의 경우 보통 사람들도 사고 기업도 사고 공장을 하는 자영업자도 삽니다. 하지만 토지를 대규모로 사는 주체는 바로 국가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대규모로 사들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주택으로 돈을 벌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 거래가 개인과 개인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파는 주체는 기업이고 사는 주체는 개인입니다. 대규모 분양으로 돈을 버는 주체는 돈이 많은 기업이지만 이에 반해 개인은 그 물건을 시장 가격으로 사서 개인을 상대로 더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나마 10배 이상 오른 주택은 개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에게 파는 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권인 것이죠. 돈 많은 개인에게는 주택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강남권이 비싼 이유라고 합니다. 조던 씨는 개인을 상대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하면 푼돈밖에 벌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세입자들을 관리해야 하고 보유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며 세금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나가면 부동산에 내놓고 공시를 처리하고 전화하고 수리하고 이런 귀찮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편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의 투자는 몸으로 노동을 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던 씨가 주택 투자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이나 상가가 재생산, 즉 재건축이 되지 않는 소비자라는 것이죠. 40년, 50년이 되었는데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주택과 상가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그러한 주택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조던 씨는 그런 면에서 서울의 역세권이나 강남 같은 곳은 주택이나 상가 투자를 하기 위한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그 외의 지역은 앞으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장기적인 투자 상품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투자 상품으로 권고하는 것은 서울의 강남권이나 역세권 그리고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는 임야이던 간에 농지이던 간에 끊임없이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망한 세계 1등 주식은 더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망하는 기업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한 돈만 잃어버리면 되지만 팔리지 않는 슬럼화되는 주택이나 상가에 투자한 경우에는 자기가 투자한 돈 외에도 은행에서 빌린 대출,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죠. 조던 씨는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지만 예전만큼의 고수익을 바라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대규모로 국가 산단을 건설하거나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해외로 눈을 돌려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건설이 붐인 베트남 같은 곳을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토지는 거의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살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공장을 경영한다면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구와 같은 곳에 공장지대를 사서 공장을 경영한다면 경영으로 인한 이익보다는 나중에 그 공장 부지를 팔아서 남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토지 투자를 한정한다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주식을 매수하는 주체가 돈이 많은 기업이나 은행, 국가기관, 연기금 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100배의 상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의 힘이 아닌 돈이 많은 매수 주체의 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조던 씨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는 토지 투자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투자라고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주식을 산 후에 지켜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유망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투자한 나보다는 100배는 똑똑한 직원들과 CEO가 밤낮 없이 일하고 일해서 벌어들인 이득은 모두 주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조던 씨는 주식을 살 때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돈이 가장 많은 곳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미국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는 달러입니다. 그러니 달러 자산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 주식도 괜찮다고 합니다. 향후에 시장이 넓어지는 산업, 독점적이고 세계 1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개인이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한다면 절대로 투자에 실패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김장섭 씨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에서 우리가 왜 해외 1등 주식과 토지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